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피고인 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정범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작전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도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목적의 군사작전에 사용했고 군 지휘체계와 명령 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이 비상계엄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이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징역 30년. 오늘 무슨 재판이었게? 이거 기사 보고 알았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드론 재판이에요. 무인기를 날려보낸 거. 그거를 윤석열은 그냥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한 정상적인 행위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저거 계엄의 명분을 깔기 위해서 네. 그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적죄다, 적을 이롭게 하는 네. 그 무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정보 같은 걸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거보다도 전쟁 유도였죠. 맞아. 그렇죠. 핵심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오늘 판결은 비상계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개인 사육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윤석열은 30년. 어우. 김용현도 30년이에요. 오. 그리고 여인영 15년 이렇게 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사령관 있죠. 드론 사령관. 김용대. 김용대. 그 양반은 감옥에는 안 가게 됐어. 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 사람 뭐야?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은 드론 사령관이야. 실무. 상용가. 그러니까 걔는 시키는 대로 이 했다? 판사님의 판단으로는 판사님의 네. 판단으로는 그냥 시키니까 했지,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계엄을 위한 거인지 몰랐을 것이다. 근데 너 이게 부당하고 지금 이게 그 목적이 애매모호한 건데 이걸로 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러니 넌 유죄는 유죄인데 감옥에는 안 보내겠어. 이렇게 됐는데 김용대가 거기서 오열을 냈대요. 아. 그러면서. 예. 뭔가 무기징역도 강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30년, 25년 이게 더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깍두기님 감사하고요. 축구 이겨도 우울하다고. 그러지 마요. 근데 저도 뭐 그러는데 어떻게든 웃어보려고 이러는 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님이 쫙 읽어 내려가잖아요. 윤석열 어땠을까? 표정이나 이런 거 반응? 이랬대야. 피식거렸대. 아예 정신줄을 놔버렸나? 아. 이제 드디어? 아니죠, 형님. 윤석열은 그럴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 아 어차피 무기에서 어차피 30년 더 하니까. 의미 없어. 그럼 무기징역 받아들였나? 끝나고 30년 더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요? 의미 없으니까 지는 웃지. 그런데 죽어나는 건 김용현이다. 김용현 내란 1심 얼마나 할게? 30년. 그럼 이거 더해져요? 더 해주지. 60년? 아니야, 우리나라는 합산형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려진 형 중에 제일 센 센 거. 거를.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미국식으로.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합산형으로. 6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법적인 판단.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증거인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됐을 때 30년에 3년 나왔거든. 그래서 33년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각자 따로 별개 재판이니까. 네. 그래서 이건 합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이게 계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합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최고형이 같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그런 네.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뭐가 됐건
그 김용현이 만약에 63년이 되는 거였으면 오늘 표정이 볼만했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음.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은 있는데 종신형이 없대네. 그 개념 차이가 음흠. 무기는 말 그대로 무기니까 무기한 있는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데 아, 이게. 종신형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때리면 그냥 영원히 못 나오는 건데 네. 그 종신형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법조인들이 해요. 음흠. 근데 윤석열이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 저래 봐야 대통령 바뀌면 그러니까 몇 년 사면 있다가 나와서 또 골프 치고 네. 선거운동 나올 거야. 아, 뭐. 끔찍해요. 그건 막아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짱구 아빠님은 최고 50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30에서 33년이 됐었나? 그리고 여기 오늘 변호사님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합산한다는 얘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뭐 30년만 넘어가면 김용현이 지금 뭐 70다 됐거든요. 음. 정말 장수하셔야지 나올 100. 수 있어요. 정말 네. 장수하셔야지 나올 거의 수 뭐 있어요. 무기랑 중요한 같은 건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저거 사면이라든지 감형이 없어야 되는 그 법률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빨리요.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통과. 이거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민주당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빨리 해야 좀 좋은 감이 있지요. 네. 지금이 또 되게 뭐 기회죠. 선거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빨리 요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이 저기서 피식피식거리지 않죠. 열받게. 그러면서 처음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쭉 봤습니다. 오늘 사실은 국민들 속 시원하라고 생중계를 했으면 했는데 판사님께서 생중계를 불허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판결 맡으신 판사님이 네. 이정엽 판사라고 누군지 모르죠? 몰라요. 아, 요것만 얘기하면 알 거야. 그구들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당시 이제 이 판사님이 이 재판을 맡았을 때 구속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걸로 만료가 돼갖고 나올 위기가 있었어. 그럼 또 2차 탈옥이 되는 거야. 네, 윤석열이. 그때 이정엽 판사가 아니야 감옥에 있어. 영장을 발부했던 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죄만 나왔으면 좋겠고 형량에 있어서는 이정엽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정엽 판사는 이 내란 사태를 보고 화가 나는 판사였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말 나온 김에 좀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국회 감시는 상당히 하고 있잖아요. 일단 국회 TV가 모든 그 상임위나 본회의를 중계를 해요. 네.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강한데 왜 사법부는 성역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뭐 이런 어렵고 복잡한 일 중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라 인터넷에. 맞습니다. 모든 재판을 중계하라. 네. 뭐 사람이 보든 말든. 그건 국회 TV가 중계하듯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 방송국이 신청하면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거든. 그럼 국민 관심사 있는 것만 생중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 TV가 따로 존재해서 국회 TV가 그것도 있듯이 좋고요. 모든 재판은 하여튼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제도화 시켜놓고 판사들도 냉정한 검증대 위에도 올라가고 또 네. 그만큼 칭송도 받고 이걸 먼저 공개 재판의 제도를 바꿔야 돼. 근데 판사 마음대로 촬영 허용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 네.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이거는 고정을 해놓자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그제 방첩사 없어졌죠. 거기다가 전두환 초상 걸고 막 하더니 없어졌구나. 아무튼 여인영은 처음 선고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 형이 처음 나온 거라서 20년. 네. 나 김용현이나 여인영이 이런 판결들을 통해서 이실직고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니들 진술 솔직한 얘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서 잘 버텨라라는 말씀.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판사들이 왜 내란에 화가 나지 않을까? 왜 일반 범들하고 똑같이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판결을 하지 내란을 이 화가 났었잖아요. 오늘 이정엽 판사를 보면서 우리 이진관 판사 네. 외로웠을 거거든. 맞아.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쁜 놈들이 있을 거거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을 거거든. 그런 면에서 이진관 판사가 오늘 이 판결 덕에 좀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건데. 참. 내가 그지 같은 얘기 하나 할게. 하세요, 형님. 아주 그지 같은 얘기인데 이게 개인적인 실화야. 네. 내가 며칠 전에 네.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음. 사업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네.
하여튼 어떤 이유가 네, 있었어. 네, 네. 아,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세금을 109억을 때려 맞았대. 와, 그래갖고 그 부장판사는 그만둔 사람 돈 찔러줘갖고 그걸 9억으로 낮췄대. 109억에서요? 전관. 109억을 9억으로요? 9억으로 낮췄대. 아직도. 그래서 이 담당 판사 매기고 판사에서 금방 변호사 된 사람 사서 해서 총액이 30억이 들었대. 변호사비 판사한테 뒷돈 찔러준 거. 그럼 남는 장사네. 그러니까 109억이 9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금 9억 낸 거에다가 판사 뒷돈 찔러준 거 변호사비 해서 30억으로 떼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게 현실에서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2026년도에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관.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바로 앞에서 들으면서 진짜 실체를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속이 짜증나다. 뒤틀리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마디 그런 하는 애들이 거야. 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야 얌전히 가면 이게 해먹을 게 많은데 이런 거예요. 짜증난다. 아직 우리나라 갈 길 멀었습니다. 109억을 9억으로. 아 정말.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이 뉴스가 뭐 축구 얘기에 오늘 뭐 증시가 또 뜨거워가지고 증시 뉴스에 또 다양한 뉴스들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특검에서 구형 30년 했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은 구형보다 더 높은 30년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방첩사 여인영에게도 또 중형을 그리고 드작사의 김용대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 드작사 김용대는 집행유예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예.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공소유지가 되니 안 되니였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중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획책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참 판결을 잘 하셨다. 왜냐면은 실제 뭐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30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아니 이 재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지금. 진짜 비슷해요. 검사 오라 그래.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가 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고 판결을 해줬고 특히 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30년을 선고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들이 정말 열심히 판결 잘 해주시고 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이 선고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작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정치인 뭐 체포조 등등 얘기하면서 뭐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 국토를 온 국민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는데 이 미친놈입니다. 진짜 광인이죠. 그렇잖아요. 광인이에요. 예. 광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구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정말
정말 광자. 2024년 12월 1일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그러니까 직위원의 그게 판단도 충격적이고 너무 잘못됐잖아요. 예, 직위원의 판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판단이냐라고 또 이 재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드작사령관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드작사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된 대령급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휘관.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만드냐고. 드작사를 처음 만들 때 무슨 사령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예. 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일단 무조건 드작사를 띄웠죠. 띄웠어요. 그러면 드작사를 띄운 이유가 이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 드작사를 기획했을 때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모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북한에 이걸 보내자 이건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군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몇 명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북한을 도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었지. 예, 그냥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지겸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판결은 보면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윤석열도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는 뭐 그 일 자체를 모르겠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요. 나왔구나.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보는데 특검의 공소장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공소를. 예. 그러니까 반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획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이래서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란죄 아닙니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군형법상 반란. 예, 군형법상 반란죄는. 근데 그러면 그걸로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이적죄라고 하지만 외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쪽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랑 뭔가 내통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무기징역 그 이상의 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뉴스 순서로 보면 좀 밀려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결들이 계속해서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 나온 거 함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뭔가 좀 면피를 하고 좀 타협을 하는 판결을 저는 내렸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좀 판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바로잡아주는. 유죄를 만들어주고 바로잡아주는 법리를 사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판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종합판이라고 보는 게 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된 그렇죠. 재판, 직위원이 했던 그 재판에 항소심이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선거 얘기하고 여론의 얘기를 할 때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2030 한겨레 오늘 FGI 내용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청산은 끝이 난 것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다라는 생각을 2030들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란에 관련된 처벌 부분은 분명히 좀 따로따로 짚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